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마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주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송민서 IT 바리스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올 한 해 2018년도 우리 송 IT 바리스타의 그 의견에 따르면 40몇 회를 저희 IT 관련된 녹음을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중요한 올 한 해 IT 뉴스나 이슈 같은 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또 연말도 되고 그래서 연말 특집을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 모처에 있고요. 지금 막 톡도 오고 문자도 막 그러네요. 일단은 만났으니까는 저희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섭입니다. 네. 만나서 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오히려 더 전화를 할 때보다. 매번 전화로만 하다가. 네. 녹음기 스마트 녹음기 만지는 것도 좀 서툴고. 이번 주는 저희들 이제 연말 특집 만났으니까 IT 뉴스에 대한 그런 이슈나 이런 거를 하나 결산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로 했는데요. 네. 예, 어떤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올해 2018년도 IT 뉴스 관련해서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42번에 녹음했더라고요. 오늘께 43번째 녹음이에요. 43번째군요. 네, 그래서 뭐 쉬지 않고 한 네. 해를 달려왔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올해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네. IT의 큰 흐름들이 네. 어떤 게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IT 뉴스는 이제 요 근래 막 4차 산업혁명이니 5G니 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 많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단편적인 있지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청취하신 분들도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첫 번째 이슈로는 그 인공지능이 우리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온 2018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근해지려면 네.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는 IT 그 스마트 스피커라는 이름으로 네. 사람들에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네.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결합된 기계가 네. 로봇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기계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스마트폰 스피커.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가 대략 한 5만 원대에서 10만 원 요 사이에 이제 저렴하게 이제 되고, 주로 이제 날씨를 물어본다거나 네. 음악을 틀어달라는 용도로 네. 하고, 아니면 팟캐스트를 듣는 네. 용도로도 쓰거든요. 뉴스를 읽어주거나 막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집에서 두고 네. 자주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인공지능 이러면 되게 어렵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네. 스피커 그것도 우리 집에도 있어. 그렇죠. 아이시작 하는 게.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지만, 그거를 상품으로 마케팅을 해서 상품으로 내놨다는 게 앞으로 이제 그 시장과 미래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거든요. 스피커로 이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가 다양한 디바이스하고 결합해서 네. 우리가 더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네.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2018년에 시작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하여튼 인공지능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동두천에서 인공지능 관련되신 분 만났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전혀 얘기는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한국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인공지능만이라도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꼭 한국이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집중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그 개인 이슈,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가 되게 이제 민감하게 그렇죠. 대두가 됐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정보가 네, 요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 네.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면서 맞아요. 이제 그런 개인 심각성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예요. 아까 GDPR이라고 해서 네.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를 네. 수집할 때는 네. 반드시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네. 뭐 어떻게 폐기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리고 네. 수집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걸 어기면 네. 조 단위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작은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거의 파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개인 정보를 민감하게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개인 정보가 지금까지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나 서비스가 그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개인 정보는 개인이 네. 내 정보는 어디에든 줘도 돼, 어디는 주지 마, 이렇게는 써도 돼, 네. 이런 용도로는 쓰지 마,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영업을 위해서 가져가거나 훔쳐가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 정보가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엄청 물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개인 정보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기업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IT 시대가 더 발전할수록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 부분해질 겁니다. 뭐 개인정보의 인적 사항도 있겠지만 내가 어디서 뭘 사고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나 아니면 그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예. 이런 게 기본적인 예. 항목이었는데 최근엔 그렇죠. 그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 그렇죠. 어떤 앱으로 어떻게 그렇죠. 이용했는지 뭐 결제를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랑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고요. 그렇죠. 이 정보만 이용한다면 이 사람이 이름은 모르지만 그렇죠. 이 사람의 성향이나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 다 구분할 수 있겠죠. SNS에서 뭔 글을 올렸는지까지 사실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제 생각엔 개인정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생활 정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한 개인의 생활들이 다 들어가 있는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감시당한다는 얘기죠. 나쁘게 말하면.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다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SNS 활동을 하든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염두에 두고 활동하시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앞으로.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이제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링크들은 일단 열어보지 마시는 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그 모르는 앱들, 그러니까 보통 무료 앱으로 이렇게 배포되는 앱들 중에 개인정보들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회사에서 만든 앱 그리고 이거는 딱 목적이 뚜렷한 앱 이런 거 아니면은 무료 게임으로 주는 거 이런 거 아니 무료로 주는 무슨 뭐 꾸미기 앱 이런 것들 다 그런 정보들을 빼가는 그렇죠. 용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죠. 네. 공짜는 없으니까 공짜는 좀 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도 뭐 이렇게 옛날에 납치 유괴가 이제 심했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을 때는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야 절대 모르는 아저씨가 뭐 과자 준다 따라가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뭘 하나 나한테 이익을 준다고 앱을 깔으려고 꼬시면 절대 깔면 안 된다. 아예 깔 생각 하지 말아요. 맞아요. 개발자들도 사실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구글이나 애플에 이제 돈을 내고 그 그렇죠. 개발자 계정을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건 본전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재미로 만든 앱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앱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앱들을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 이렇게 수집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믿을 수 있는 앱 중심으로 설치를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링크나 파일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의심을 하시고 맞습니다.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믿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일단 IT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이상한 앱이나 이상한 무료 뭐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링크 이런 거 보면 절대 클릭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무조건 삭제하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개인 정보가 가치가 있는 만큼 개인 보안도 신경 쓰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다음 소식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이제 2018년을 제일 뜨겁게 달궜던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뭐 어느 때보다 1인 미디어가 되게 강세를 보였던 맞습니다. 한 해입니다. 완전 뭐 1인 미디어 시대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벌었어요? 7살입니다. 야, 7살이 얼마 벌었지? 420억 원?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벌었고요. 부모만 좋네요. 결론은. 그 7살짜리 꼬마가 이제 2년 전에 데뷔를 했어요. 5살 때. 야. 그러니까 이 꼬마의 영상 아이템은 이거예요. 아빠가 선물로 이렇게 장난감을 주면 장난감을 뜯어서 열심히 노는 거. 육아 관련된 동영상이네요. 일단. 네, 그래서 장난감을 이게 재밌어, 좋아, 이거 별론데 뭐 이런 얘기들을 영상에서 이제 가감없이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친구와 그 장난감 회사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 친구의 이름을 딴 그런 장난감 브랜드가 나왔네요. 네. 야. 그러기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은 별것도 아닌 게 다 돈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는 이제 뭐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이제 텍스트나 사진으로 보던 컨텐츠보다 영상 컨텐츠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게 올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맞습니다. 그 면에서 예전에 그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글로 쓰는 컨텐츠를 올리는 소셜 미디어보다 영상을 다루는 컨텐츠 그 채널인 유튜브가 크게 강세를 올렸고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영상 서비스 되게 강화했거든요. 예, 맞아요. 실시간. 페이지라고 하나요? 페이스북 페이지. 네. 기타 등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유튜브 비슷한 그 만들었는데 유튜브가 이미 잘 선점했기 때문에 그 콘텐츠 생산량이라든가 뭐 조회라든가 이런 거는 뭐 타 SNS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제 전망인데 유튜브가 이제 동영상 이런 콘텐츠, 개인 미디어 이런 거에 성공했잖아요. 이 여세를 몰아서 또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걸 하고 비슷한 그런 뭐 또 다른 차원의 SNS를 또 만들어서 또 런칭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하나 갖고는 이제 확장성이 이제 거의 이제 왔다고 보여지니까 네. 다른 걸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네. 유튜브에서 아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가 주로 이제 촬영했던 영상을 올려서 공유하는 채널이라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이제 라이브 영상이 네, 되게 실시간.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런 라이브 영상이 뜨는 걸 보더니 최근에 그 라이브로 퀴즈쇼를 하는 그런 앱들도 되게 많이,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저희는 퀴즈쇼를 합니다. 네. 했고 뭐 1000명이 접속을 하면 퀴즈를 이렇게 풀면서 틀린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네. 최종 우승자를 뽑아서 네. 상품을 주는 예, 뭐 이런 방식인데요. 맞아요. 이게 또 최근에 이슈가 됐는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되게 많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광고가 다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한 대 받아서 1등한 사람들한테 장차 주겠다. 맞아요.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제 퀴즈 막 하면은 접속자가 엄청 몰리거든요. 추하죠. 그죠? 그리고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 퀴즈쇼를 푸는 네. 그 퀴즈 안에는 또 자동차 관련된 퀴즈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 자동차 회사, 자동차 브랜드 관련된. 그렇죠. 그 은연중에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앱들이 나오면서 영상은 앞으로 이제 메인스트림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텍스트나 사진도 뭐 가는 대로 가긴 하겠지만 일단 젊은 층을 만약에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라면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팟캐스트 같은 음성이나 이런 좀 미디어가 좀 새로운 미디어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10년 인터넷 신문이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신문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신문이 이제 초창기에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제화가 안 됐어요. 정기가 날면 등록법에 의한 미디어 이제 언론을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걸 법제화할 그 즈음 무렵, 그러니까 2000년도 노무현 정부 때죠. 2000년도 초반 벌써지만 거의 근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전망들을 했냐면 그때 이제 아직 인쇄 매체가 이제 많이 이제 강세를 띠고 공중파나 방송 매체들 영향력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이제 처음 생겼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 가지 생겼었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약간 좀 인지도가 있었던 게 오마이뉴스였는데 그 오마이뉴스 필두로 해서 그 인터넷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전망이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전망이냐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인터넷도 텍스트 기반에서 지금은 인터넷도 텍스트 기반이지만 향후는 거의 텍스트는 없어지고 동영상 위주로 넘어갈 것이다. 언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벌써 그때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오마이뉴스는 이제 그 트렌드 전망을 따라서 기자들한테 그 조그만 동영상을 나눠준 거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캠코더, 민중의 소리라는 그 진보 매체 이런 데는 기자들이 캠코더를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기자들이 캠코더를 들고 다니는 방송 기자 아니면 안 들고 다녔어요. 아니면 이제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거였는데 개인 기자들이 들고 다녔죠. 그래서 그때 전적으로 이슈를 동영상으로 했던 게 효순이 위선을 사건. 그 사건 때 이제 그 동영상을 들고 막 시위 현장을 막 찍고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뭐 바로 이제 한두 시간 뒤로 내보내고 막 이런 게 이제 어필되면서 그 이후로 인터넷 신문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텍스트보다는 동영상 위주로 계속 추구하고 이런 게 이제 겹쳐지면서 미디어 환경이 이제 뭐 유튜브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쭉 나오면서 현재까지 이제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돈까지 쏠 수 있는 옛날에 네, 맞아요. 아프리카 그 돈 이렇게 물풍선 나고 풍선 준다고 돈 안 해봤는데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그런 거 있는데 유튜브가 이제 실시간 그 코너를 마련해서 후원 받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방송 게시하기라는 그걸 메뉴를 획득하면 옆에 채팅창이 뜨면서 실시간으로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막 채팅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광고에서 돈 벌고 돈 받아서 후원 받아 돈 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유튜브 쪽을 통해서 계속 좀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아까 말씀 잘하셨듯이 저 같은 이제 기성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대한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 언론도 향후 동영상 기반으로 해서 뉴스를 서비스하거나 하지 않으면 향후 한 5에서 빠른 5년, 10년 안에는 이렇게 확연하게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 텍스트만 맞습니다.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좀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전망이 나왔다고 한 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 미국은 준비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 막 뭐 뉴욕타임즈나 뭐 이런 데서 내놓는 거 보면 뭐 그 기사가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플랫폼이나 아니면 정말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면을 제일 우선으로 메인으로 잡고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기자들 뽑을 때도 그 지면에 올라가는 기사들을 쓰는 그리고 맞아요. 편집 기자들을 우선 좀 더 대우를 하고요. 맞아요. 인터넷 신문 쪽은 아직도 좀 이관시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맞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신문 기자인데 제가 또 뭐 지방지 뭐 신문 매체에도 몸담고 있지만 거기에 신문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사에 그 기사를 보지 사실 종이를 바빠갖고 아침에 그 종이를 떨쳐 본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쓴 것도 내가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반 독자들은 어떻게 써요?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 시간 날 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포털에 걸려 있는 거.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개되는 뉴스 서비스 동영상 특히 이런 게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성 매체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씀 실명 거론해서 그렇지만 조중동은 이제 종이 인쇄 매체 기반인데 물론 이제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지만 이제 시상 뭐 이제 종편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 온라인상에서 그 이런 거에 트렌드에 따라간다면 아마 조중동 그 인쇄 찍는 종이신문 찍는 것도 그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대 일간지라고 그러는데 다 종이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적자거든요. 이제 안 찍어내는 게 흑자예요. 이게 약간 상징성 같아요. 안 찍으니까 말씀드린 네. 내가 그냥 기본적인 이 정도는 해. 나는 이 정도 해서 맵 찍었어. 내가 여기 찍었어. 영향력 1위야. 네,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네.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찍는 것 신문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찍어낸다고 해서 많이 인기가 부는 게 아니거든요. 같아요. 맞습니다. 찍어내면서 바로 쓰레기장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그거 말고 조선일보의 우수한 인력들이 취재를 해서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거는 기사를 많이 검색한 그게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바뀌는 건 명백한데 네. 그 상황에서 우리들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또 거기서 또 살아남고 네. 어떤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또 마케팅해서 사업하시는 돈을 벌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사실. 뭐 이제 미디어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사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카메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국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뭐 한 5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 이제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연예인 하고 싶다, 맞아요. 걸그룹, 보이그룹 하고 싶다 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맞습니다. 거의 1위로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더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이제 뭐 욕설이 가미되거나 그렇죠. 실제 자극적이죠. 그렇죠. 자극적인 주제를 찾아서 네. 막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담아가지고 오래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자기가 이런 거 누가 볼까 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 찾아봅니다. 네.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지 마시고 네. 또 이거 해가지고 내가 큰 돈 벌어야지 이런 거보다 그냥 자기 취미를 네.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그 장난감 열어보면 꼬마도 처음에 이제 아빠가 주는 거 그냥 재미로 열어서 네. 찍고 하던 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돈만 찾거나 아니면은 뭔가 맞아요. 이걸 크게 뭐 이렇게 목표를 맞아요. 가지 말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취미로 하던 것들을 영상으로 내가 담아본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면 네. 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뭐라 그러냐 유튜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이제 초창기에는 혜성같이 등장하는 스타들이 뜰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두꺼워지면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됩니다. 최근에 그 모기업의 그 CF 그런 게 있던데 꾸준히 하는 게 힘이다. 맞습니다. 네, 계속 하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오래 하면. 맞아요. 단기간에 해서 뭐가 뜨려고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에너지 소모하고 그게 뭐 몇 번 찍다가 성과에 못 미치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그 채널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뭐 삭제당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뭐 그래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찍는 거죠. 그걸 직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어렵죠. 차라리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경쟁력이 낮을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쉬워 보여. 누구나 다 재밌어 보여.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높고 오픈된 만큼 어려운 네, 거죠. 장벽이 높아요. 그걸 감안하고 미래의 그런 꿈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한번 뭐 저희들이 해보는데 뭐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오늘 2018년도 IT 뉴스 이렇게 전망의 결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진짜뉴스 IT 코너 맡아서 고생하신 송민서 IT 발전사님께 제가 마음의 감사 선물을 드리고 애청자들도 또 뭐 보이진 않으니까요. 마음의 격려 박사를 좀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진짜뉴스도 2019년 뭐 변함없이 꾸준히
쭉 녹음될 겁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마라톤으로 꾸준하게 천천히 뭐 하면 언제나 뭐 여기서 뭐 꼬마처럼 몇 배 벌날이 오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건데요.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재미있는 뉴스 전해드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이제 재미있는 뉴스 세 가지 계속 테이크아웃 해드릴 거고요. IT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최대한 이제 재밌고 쉽고 이렇게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또 응원과 성원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